가자. 가자. 장난감을 사달라며 떼를 쓰는 아이와 아빠의 팽팽한 대치 상황. 가자. 빨리. 누나. 오빠는 하나도 누나. 가자고. 일하지. 오늘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빨리 와. 이렇게 막무가내로 떼를 쓸 때마다 아빠는 아들의 병이 더욱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염색제 이상 증후군으로 해갖고 13번인가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것을 한 달 가까이는 몰랐었는데 조금 커가면서 본 게 첫째 쪽에가 이상이 있더라고요. 옆으로 휘어버린 척추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알아온 희귀병은 지난 15년간 태연이를 참 많이도 아프게 했습니다. 작고 여린 몸으로 살기 위해 견뎌야 했던 수술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뇌수술도 한 번 오고 척추 수술 4번 오고 샤시 수술 한 번 오고 이렇게 해갖고 6번. 희귀병으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갖게 된 태연이는 안면기형으로 인한 부정교합과 섭식장애까지 앓고 있는데요. 밥조차 먹으려 하지 않죠. 안 돼도. 안 먹을 거야? 그치? 조금만 먹어봐. 아빠 가. 아빠도 뇌병변 장애로 몸이 불편한 데다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걱정인데요. 태연이의 엄마마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보니 불편한 몸이지만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걔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앞으로 커가는 가정이 어렸을 때보다는 커가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언제까지 태연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빠는 아픈 태연이를 지키기 위해 기약 없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는 무한행복 소나무의 차윤아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가 사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나뭇가지와 열매 그리고 나무 기둥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면서도 소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했죠. 바로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자신도 장애로 몸이 불편하지만 더 아픈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아빠. 지금 만나보실까요? 잠잘 때만큼은 건강한 여느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아빠의 아침은 언제나 태연이의 등교 준비로 시작됩니다. 태연아, 일어나자. 밥 먹자. 태연이는 67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학교에 가려면 아빠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요. 아침 식사만큼은 어떻게든 챙기려는 아빠. 아빠 역시 장애로 인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태연이를 제 시간에 학교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뇌병변장애 4급이에요. 아, 뇌변병장애? 네. 나 밥 먹고 들어가야지. 하지만 아빠와 달리 밥에는 관심 없는 태연이. 빨리 와. 밥 몇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결국 마지못해 일어나 밥상으로 향하는데요. 앉기는 앉았지만 밥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영 시큰둥합니다.
그나마 어릴 때부터 먹던 유일한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호박죽이요. 밥에다 뭐 가루도 뿌리고 막 이러시는데. 무가 버섯이라고 같이 섞어갖고 저거는. 아, 그래야지 애가 먹어요? 네. 호박죽만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먹이려는 겁니다. 한창 성장기라 뭐든 잘 먹을 나이인데 밥을 앞에 두고 세상 심각한 태연이. 먹어. 마음은 이것저것 먹여주고 싶은데 먹지 않으려고만 하니 아빠는 속이 상할 수밖에요. 네가 밥 먹을까? 김치도 먹어. 태연이가 싫어하는 걸 알지만 식사 때마다 밥 욕심을 내봅니다. 안 돼도. 안 먹을까? 김치? 조금만 먹어봐. 아빠 가. 아빠 가쁘래. 조금만 먹어, 김치. 한 개만 먹어. 시켜줄게. 어? 이런 입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없네요. 그냥 먹는 신용만 하는 거죠. 주면 뚝뚝 삼키네요. 예.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똑똑 생신에 씹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잘 안 씹어요? 예. 위식도 역류로 섭식장애가 온 건데요. 지금까지 태연이는 뭔가를 속 시원하게 먹거나 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 이거 벌레 다 먹어. 다 먹어? 오빠 이건 내 돈 아니야. 오빠 이거 내 돈 아니잖아. 역시나 태연인 밥보다 이 곤충이 더 좋은 듯한데요. 지금 보니까 예. 태연이가 자꾸 오빠 오빠 하는데 예. 왜 그래요? 엄마가 오빠라고 한 게 아, 엄마가 오빠라고 하니까 예.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 한편 엄마는 아직도 한밤중이네요. 자기야, 태연 좀 봐. 오늘도 세 식구 중 가장 늦은 아침을 맞는 건 엄마입니다. 사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손을 놓진 않았었는데 지난 세월 엄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아빠 혼자 아픈 몸으로 태연이를 챙기려다 보니 힘든 날도 많았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오직 아들의 손과 발이 돼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태연이 등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가 눈에 띄네요. 태연이 등에 흉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척추 측만증을 해갖고 수술을 한 거예요. 4번이나 했어요. 뼈 4개가 없어요. 그래갖고 인공뼈를 집어였어요.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예, 심박을 했어요. 아, 그 심을 철심 같은 걸 박아놔서 예. 허리를 못 구부른다는 얘기예요? 안 구부러지죠. 그냥 서서 이렇게 목고개만 숙이고 머리가 안 할 거야. 머리 감고 휘어진 척추는 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또 다른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할 거야?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좋아진 건 10년 넘게 집과 서울병원을 오간 아빠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인데요. 하지만 태연이를 씻기는 건 이제 아빠에게도 힘든 일 중 하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태연이의 약입니다. 그거는 무슨 약이에요? 간질약이라고. 태연이가 간질도 해요? 네. 태연이는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골덴하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은 건데요. 태연이의 경우 안면기형, 사시, 부정교합과 섭식장애, 그리고 심장질환과 척추장애까지 동반된 상태. 아빠는 지난 15년간 아들을 괴롭히는 병과 싸워왔습니다. 통학버스를 타는 곳까지는 1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데요.
둘 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늘 서둘러서 집을 나서야 합니다. 아빠랑 걷는 길이 이리도 좋을까요? 이제 학교 가는 거야. 태인아, 어? 즐거웠다. 그래, 꽃좀 봐. 아빠가 잠시 꽃에 한눈을 판 사이 혼자만의 질주에 나선 태연이. 이거 아시가. 혹여 불편한 다리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발도 평발이어서 불편한 상태라 더욱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태연이도 여느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태연이와 함께 걷는 아빠의 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태연아, 안녕하세요. 타자. 아빠 가자. 아빠 타자. 아빠는 안 가셔. 하지만 분명 조금씩 성장해가는 태연이. 비록 병은 고쳐줄 수 없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서둘러 집에 온 건 혼자 있을 아내 때문인데요. 밥 먹자, 저기. 오빠 밥 차려요. 아들 챙기랴 아내 챙기랴 잠시도 쉬지를 못하네요. 만장부터 내고. 네, 반찬 좀 내주세요. 오빠 나 중국 영화 볼래. 아빠가 이런 아내를 여태 불평 한 번 없이 살뜰히 챙기고 묵묵히 기다려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기체장애라 갖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요. 아, 그래요? 네. 더욱이 10년 전 아내는 갑작스런 불행으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우울증이요. 왜냐면요. 귀에서 막 들리거든요. 아,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애 우는 소리요. 아,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네. 혹시 어떤 애기 울음소리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아요. 선화? 네. 선화가 누구예요? 태연이 위에 있는 딸이요. 아, 그럼 태연이 누나는 어디 있어요? 태연이 누나요? 걔 침대에서 코방을 자다가 코방을 저기 해갖고 죽었어요. 아, 태연이의 연년생 누나 선화. 선화 역시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10년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때 선화의 나이가 겨우 5살. 딸의 죽음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아내는 그 충격으로 괴로워했고 딸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가슴에 고스란히 안은 채 살아왔습니다. 학종이를 접었어요. 그래서 그게 학종이를 소원을 저기 해서 접어갖고 겨우 딸을 낳는데요. 선화는 첫 아이를 유산한 후 간절히 빌고 빌어 귀하게 얻은 첫째 딸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했고 더욱 애틋했던 딸. 그랬던 선화가 떠난 뒤 아내의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뭐 어머니는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아버님도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있는 기간이 지금도 가까웠어요. 딸을 잃은 아내와 희귀병 아들을 챙기느라 자신의 슬픔은 그저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픈 가족 3사람의 고통만큼 아빠의 어깨는 지난 세월 더 무거웠습니다. 나와 자기야.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돼. 태연이가 매번 밥을 남기다 보니 아까워서 버릴 수가 있나요? 자신은 대충 먹어도 아내가 좋아하는 국만큼은 꼭 챙기는 아빠. 해줄 수 있는 요리가 많지 않아 단출한 밥상입니다. 그나마도 아빠는 대충 허기만 달래는데요. 이가 다 상해서 음식을 잘 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건강도 여기저기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거든요. 뭐예요? 약 통요. 그런데 왜 문을 잠가요? 정신과 약이 여기 들었지. 정신과 약이 여기 들었다고. 아내의 우울증이 심해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아빠도 이것저것 먹어야 하는 약이 많은데요. 하루에 먹는 약만 해도 20알이 넘습니다. 어깨도 안 좋고 척추도 안 좋고 여기 무릎까지 안 좋아요. 그래갖고 당뇨약을 먹은 게 한 10년 가까이 먹었어. 모든 것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눈도 안 좋아지고 청력도 안 좋아지고 다 떨어져요. 아내를 대신해서 불편한 몸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아빠. 태연이 치료에 매달리느라 잃은 건 건강뿐만이 아닌데요. 집과 농사짓던 땅까지 팔았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병원비. 늘 빚을 져야 했고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는 네. 수입은 어떻게 해서 쓰세요? 수급자가 그 정부에서 나온 거 같고. 아, 기초수급 받으세요? 네. 태연이가 서울에 많이 댕기고 와이프도 좀 안 좋고 뭐 저도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얼마 전부턴 태연이 재활치료도 멈춘 상황.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달은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살이지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태연이. 하루 중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태연이 여기 계단에서 넘어지면 안 되고 태연이 계단 이용 안 하잖아. 하지만 태연이는 오늘도 전쟁을 치르는 중이네요. 왜 지금 몇 살인데 여기 이러고 있어? 중학생인데. 어? 일어나. 가자, 태연아. 선생님 속상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집에 가요? 우리 빨리 밥 먹고 양치하고 놀게. 밥을 먹는 평범한 일이 태연이에겐 왜 이토록 힘든 일이 된 걸까요? 뭐야? 나와! 일로 오세요. 어? 먹자 이제.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 심정은 오죽할까요?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희귀병으로 생긴 또 다른 장애 때문에 남모를 고통과 싸우고 있는 태연이. 태연인 지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표현하는 중입니다.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그래, 일단 힘내서 수업하지. 태연이가 밥 먹어야 선생님도 밥 맛있게 먹지. 안 돼. 안 돼. 밥 먹고 가자. 한 숟가락 먹고 가. 결국 고스란히 남겨진 밥. 희귀병으로 인해 태연이는 또 무엇을 잃게 될지 모릅니다. 원래 태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섭식 장애가 있어서 음식을 이제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통 입에 머금고 있는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아무래도 식사 지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그네 타고 앉아 있거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일 연령 친구들에 비해서 좀 사회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잠시 집 앞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빠가 물건을 사는 사이 태연인 장난감에 푹 빠지고 말았네요.
태연아 가자. 이거자 이거. 가자. 아 가자지. 아니 안 돼. 아. 아우. 가자. 안다. 왜? 유독 장난감을 좋아하는 태연이. 빨리 와. 때 아닌 마트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아. 태연아 눈 없어. 가자. 가자. 빨리 와. 가자. 빨리. 누나. 오빠 손을 하나 더. 누나. 가자고. 이거 할게. 돈 없어. 어디 가자. 엄마한테 혼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해줄게. 태연이가 이토록 장난감에 집착하는 건 어릴 적 기억 때문일지 모르는데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힘든 치료를 견뎌야 했던 태연이. 그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병원 매점에서 파는 작은 장난감을 사주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 후로 태연이는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가자. 나 아빠 가. 아빠 가? 빨리 와. 단단히 뿔이 난 태연이 커가는 아들을 보살피며 요즘 부쩍 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쳐갑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게 어렸을 때보다는 커가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아휴, 진짜 힘들어요. 여기. 미쳤어. 10년 넘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아들의 모습에 익숙함보다 속상함이 더 큰데요. 혼을 내서 고칠 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아프게 나아졌다는 미안함에 아빠는 제대로 야단 한 번 치지 못합니다. 하루 해가 저물듯 태연이에 대한 희망도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늘 마음 졸이며 살아온 세월. 지그작으로 사진 해주세요. 그 힘든 시간 이렇게 웃어주는 태연이를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요? 선생님 까꿍 안 해요? 어때요? 어떤 말보다 힘이 되는 태연이의 미소에 아빠는 또 용기를 얻습니다. 늦은 밤 아빠는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호박죽 끓이려고 호박 끓고 있어요. 호박죽? 네. 호박죽은 왜? 태연이가 씹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호박죽을 끓여갖고 밥하고 먹거든요. 지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인데 정성을 담은 손길에는 부디 잘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보는데요. 비록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다. 아우, 왜 그러세요? 어깨가 안 좋아요, 저도요. 아, 어깨가. 예. 그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었는데요.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저녁에 안 먹으면 통증 때문에 잘 못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서 강한 진통제로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치아도 그러고 어깨 통증도 그러고 무릎까지 안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 이빨은 지금 부정기업이다. 아버님도 부정기업이에요.
그럼 아버님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이팔로는 태연이 뭐지? 자신의 몸도 성한 곳이 없지만 아빠는 늘 태연이 생각뿐입니다. 태연이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태연이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고민도 했었고요.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본분이고 아휴, 진짜 힘들어요. 평생 가슴을 짓눌렀던 마음의 짐. 아빠는 아들의 병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한 대학병원에서 태연이의 치과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야. 앉아봐, 너. 뒤에. 치과 치료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태연이. 또 여기 살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왜 이토록 싫은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지 태연이는 속이 상합니다. 치카만 하고 가게. 어? 태연아, 치카만 하고 가자. 태연이 여기 앉아서 할까? 저기 말고 여기 살까? 여기 살까?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진짜 간다. 도망간다. 태연이에게 병원은 집만큼이나 익숙한 곳. 아마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토록 겁이 나는 거겠죠. 치카하고 가자고. 나. 의료진에게도 태연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다 보니 매번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허벅지 잡고 움직이지 마. 진짜 빨라. 답답하지.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아, 싫어. 아빠. 아침에 칫솔질 했어요. 여기 제가 했어요. 아빠가 해줬어요. 네. 괜찮아 보는 거야.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씹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안면기형으로 인한 치아 상태도 심각한 상황. 이렇게라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걸까요? 태연이의 울음에 또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어금니들 쪽에 많이 잇몸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상태이고 위 앞니들이 밖으로 약간 뻗어져 있고 그다음 밑에 앞니들은 또 깊게 물리고 있고 그냥 그런 상태이죠. 부종겹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간질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잇몸들이 좀 자라나기 시작할 건데 지금 보시면 어금니 쪽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장치들 같은 교정이 필요할 때 장치들을 집어넣거나 붙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잇몸이 금방 더 자라서 저희가 뭔가를 해놓게 되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빠지거나 그러다면 더 치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이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에 대한 관리는 치아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적인 치료와 관찰밖에 해답이 없는 상황. 완치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땀. 봐봐. 사진 보여주세요. 하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빠는 또다시 마음이 착잡해지는데요. 어때? 잘하네. 경제적으로 부담 많죠. 근데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방법을 알지 못해도 아빠는 아들의 고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주말이지만 멀리 나들이 갈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집 근처로 잠시 산책을 나온 가족. 내가 좀 물고기나 보자. 가보자. 태연이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모처럼 큰 맘 먹고 물고기 밥도 삽니다. 와, 이거. 가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했던 가족. 먹어라.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느 날, 과연 내 아이가,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빠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살게 되면 걱정 많아요. 둘이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오래 사시면 되죠.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면 아버님 소원은 뭐예요? 태연이가 커가지고 자기 아까를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고.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가올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비록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둡고 막막하다 해도 감히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빠니까요. 사랑과 정성으로 태연이를 지키는 아빠에게 내일은 희망이 찾아올까요? 차도 이쪽으로 안 끌려가지고. 번번이 아찔한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귀가 멀어가고 할아버지는 사고로 장애를 얻고서도 못 배우고 돈 없는 죄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난은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생활이 안 돼. 반찬 한 가지 제대로 못 해 먹고 당신은 쉬어. 같이 가면 안 돼. 아니 쉬어. 왜 갑자기 웃어요? 아이고 서글퍼 이제. 이제 나이도 많고 저렇게 아픈데 안 할 수도 없고. 더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여겼는데 여든을 바라보는 병든 부부에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이 줘달라고 하니까. 지금 먼저 나가셔야 돼요? 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 몇천 원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두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꼭 해주는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벌써 6년째입니다. 해도 되잖아? 괜찮아요. 방금 찜질하는 거인 것 같은데 왜 하신 거예요 지금? 왜 끼세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아침에는 이거를 해야지 움직이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항상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 전에 공사장에 가서 일하다가 다쳐서. 아 공사장? 예. 수술했는데. 수술이요? 평생 노점 장사를 하다 쫓겨나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떨어지는 쇠기둥에 맞아서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꾸몄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아, 그 허리 척추에 철사 예, 있다고. 철사로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만 먹고 살려니 쉴 순 없죠. 여전히 심한 통증을 이렇게라도 달래야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로는 장사도 막일도 할 수 없어서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온종일 걸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겨우 만드는데요. 할아버지의 불편한 몸과 형편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내가 걷는 게 이거 끌고 가면 좀 편하게 살고. 아, 이 끄신 게 훨씬 낫다고요? 이게 의지라니까요. 지팽이 죽는 식이지. 아, 그래요? 꼭 이렇게까지 아픈 몸으로 무리를 해야 하나 싶지만요. 이 일이 아니라면 노인연금 30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랍니다. 두 사람이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것만 들겠습니까?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병원비에 공과금에 살기 위해선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들어가. 차, 어머니 차. 차도 이쪽으로 가. 안 들려가지고. 당뇨가 심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귀 한쪽이 아예 들리질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호할 수도 없고 가슴을 쓸어내릴 뿐입니다. 그 피해 들어서는데. 젊어서 몸 아까운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병만 얻고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오직 둘만을 의지하며 눈 감는 날까지 이 고생을 멈출 희망이 없다는 게 노부부를 더 지치게 합니다. 힘들죠. 힘들고 노인네들이 두 분이서 저렇게 해갖고 힘들고 그냥 파지 좀 넘겨갖고 먹고 살려니까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고 좀 힘들어요. 우리가 봐서. 오전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늦은 아침을 드시려고 하는 건데요. 끼니만 때우고 금방 또 나가야 한다며 서두르는데 라면이네요. 몇 가지 안 되는 밑반찬거리도 챙겨서 꺼내놓고요. 지금 아침인데요. 라면을 드세요?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라면 끓여서 먹어요. 근데 하나 끊으셨어요. 우리 집 아저씨도 이거 먹고 나는 국물에다 그냥 밥 한 숟갈 말아 먹고 그래요. 손이 시려가지고 손끝이 이렇게 시려가지고 아이고 손이 왜 시려우신 거예요? 이렇게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시려 이제 찬물 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요 끄트머리하고 요 무릎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요새도 막 이런 거 이렇게 신어야 돼. 아, 여기가 그래서 지금 예. 집인데도 이렇게 옷을 많이 예, 입으시는 예, 거예요? 당뇨 때문에 합병증을 앓고 있는데 요즘 마비까지 오는 겁니다. 혈압하고 당뇨가 첫째고 지금 뭐 몸 상태가 귀도 뭐 이쪽에는 아주 안 들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하는데
그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인슐린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슐린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너무 힘들어요. 자, 드십시오. 잘 먹을게요. 많이 드셔, 맛있게. 네. 주로 가격이 싼 나물 사서 한 번 무치면 일주일을 드시는데요. 오늘은 반찬이 떨어졌대요. 할아버지 사고 이후로 라면값조차 아껴야 하는 할머니는 이럴 때 번번이 남는 국물에 대충 말아 드시는데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드시는 것도 부실하니 걱정입니다. 조금만 더 봤지. 됐어요. 이거면 돼요. 다 안 먹어도 되나? 네? 다 안 먹어도 돼? 다 드셔. 다 먹어야 일하지. 미안해요. 라면 줘서. 괜찮아요. 또 일을 해야 하니 억지로 한술 뜹니다. 당신은 쉬어. 아니 저기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몰라. 같이 가면 안 돼? 아니 쉬어. 너 차 온다, 여보. 천천히 갔다 와요. 귀가 안 들려서 위험한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는 또 폐지를 주우러 갑니다. 아이고 저렇게 또 가는 거 보면 또 뒷모습 보면 또 안쓰럽고 뒷모습 보면은 그래요. 혼자 나가면 힘은 배로 들 텐데 더 고생할 남편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이고 눈물 날라가. 에? 그냥 서글퍼요. 아이고 서글퍼 이제. 아, 이제 나이도 많고 저렇게 아픈데 안 할 수도 없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입장도 안 되고. 안 하시면 생활이 안 되세요? 생활이 안 돼. 집이 보니까 이게 컨테이너네요. 예. 남의 땅에 폐기될 컨테이너를 구해다가 놓고 할아버지가 손수 집처럼 꾸며서 살아오신 건데요. 컨테이너도 놓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땅 주인이 자기네가 다 저기 해가지고 이제 집 짓는다고 비워달라고 하니까. 아, 지금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예, 이사해야죠. 그게 제일 예, 걱정이신 거예요? 걱정해요. 그 집에서 집을 새로 질래니까 그 집까지 그 컨테이너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해야 집이 제대로 나온다니까 그 이때까지 그 남의 거를 임대를 했으니까는 이제 어느 위치를 줘야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셔야 돼요, 천상. 그분은.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찜질이 끝날 때까지 잠 못 이루고 할아버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허리가 아프네. 가스 좀 주. 봤어? 오늘은 유독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웬만해선 뜨거운 찜질만으로 견디는데 아끼고 아끼던 파스까지 찾으시는 걸 보면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지 염려스럽습니다. 이거 오래돼서 떼야 돼 이거. 새 거 붙여야 돼.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시원한 맛이 나요? 시원한 맛은 나지만 팔 아파. 여기나 조금만 더 해줄게. 했어요. 맨날 서가지고 생겼어. 발 알배겼고 말배겼어 여기. 이러니까 아프지. 여기를 좀 풀어줘야지. 팔 아프니까 관을. 쉬엄쉬엄해. 너무 힘들어. 검사도 다시 받아보셔야 할 텐데 할아버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소원이야 많죠. 자식들 잘 사는 거. 이제 우리 집 저 남편도 이제 나이가 저렇게 있으니까 밤에는 저렇게 아파서 난리고 이제 그만했으면 소원이야 많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늘 가난했고 서름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껏 늘 부끄럽고 먹먹한 인생이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단 한 번쯤은 부부에게도 행복을 맛보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바로 가족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익숙함에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랑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희 소나무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